자, 그럼 여러분들 태양계가 이래서 만들어졌고 지구라는 행성도 이래서 만들어졌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거는 디테일하게 누구에 관심을 둔 거죠? 태양이 만들어지는 데 관심을 뒀고 우리는 이거 배우면서 뭐까지만 얘기했죠? 원시 행성들이 형성이 됐다라는 것까지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27페이지로 넘어와서 그럼 지구라는 애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럼 다시 아까 태양계의 성운부터 시작해 볼게요. 태양계의 성운에서 얘가 중력 수축을 받으면서 뭐 했죠? 회전이라는 걸 하기 시작했죠. 회전이라는 걸 하기 시작해서 중심부에는 뭐가 만들어지고 원시 태양 물질들이 모인 거죠. 그리고 바깥쪽으로는 태양, 자, 위에서 쳐다볼게요. 위에서 도넛 모양 위에서 쳐다보는 거야. 가운데는 태양이 만들어질 거고 원시 태양이. 바깥 부분에서는요. 막 물질들이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얘네들이 회전을 하면서 여기 있는 물질들이 막 부딪히면서 요 궤도에서 하나의 덩어리가 만들어지고 또 요쪽 궤도 어딘가에서 또 한 덩어리가 만들어지고 요쪽 궤도 어딘가에서 이렇게 한 덩어리들이 만들어졌겠죠. 저 덩어리들이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라는 덩어리들을 만들기 시작했겠죠. 자,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자, 처음에 자, 지구는 태양과 가까운 곳에서 형성돼요. 자, 27페이지에요. 암석 성분의 행성을 이루고 왜? 지구형 행성이니까 휘발될 수 있는 거 다 증발돼서 날아가 버린 거예요. 지금 태양풍에 의해서. 자, 행성을 이룬 물질들을 재료로 하여 생명체가 탄생하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원시 지구의 형성. 자, 태양계의 성운에서 원시 행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원시 지구도 형성됐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미행성체가 충돌하기 시작해요. 자, 그럼 미행성체 충돌에서는 이거예요. 그냥 가다가 내가 가는데 앞에 뭔가가 있어요. 그 덕지 뽕 하고 부딪히고 또 가다가 뭐가 뽕 하고 부딪힌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덕지 붙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자, 모양 어떨까요? 불균이래요. 모양도 불균이라고 그냥 덕지 그냥 막 뭔가 찰흙을 붙이는 형태? 그러니까 물질들도 어떨까? 그냥 밀도가 균이래요. 그냥 덕지 아무거나 붙이고 모양도 불균이라는 상태. 자, 이 상태에서 자, 그런데 부딪혀요. 가다 빵 부딪힐 때마다 어떻게 되죠? 온도가 높아지죠. 그리고 덕지 붙이니까 불균일하지만 중심부로 수축을 하기 시작하죠.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바깥쪽은 계속 뭔가 때려요. 빵빵 부딪히죠. 자, 그러다 보면 덕지 붙어서 이렇게 막 지멋대로 생겼던 뭔가가 덕지 붙으면서 온도 올라가고 중심부의 온도도 올라가면서 녹기 시작해요. 녹아요, 전체가 다. 자, 요때까지는 아무거나 막 덕지 이런 식으로 붙은 거죠. 덕지 붙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밀도가 그냥 균일해요. 그냥 이 돌 밀도 균일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붙여놓은 거니까 전체적으로 밀도가 그냥 균일해요. 모양도 불균이라고. 그런데 얘네들이 부딪히면서 겉에는 온도가 올라가고 중력 수축에서 중심부 온도가 올라가면서 전체가 녹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밑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마그마 바다의 형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구 전체가 다 녹아요. 녹아서 시뻘건 불덩이가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물질들이 녹았죠. 그럼 이제 유동성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해서 무거운 애들, 철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중력을 많이 받아서 중심부로 몰려요. 여기는 밀도가 큰 애들. 그럼 상대적으로 겉에는 밀도가 작은 애들이 모여 있겠죠. 겉으로는. 그래서 겉으로는 밀도가 작은 애들이 모여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마그마의 바다 그러면은요. 미행성체의 충돌에 의해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였고 지구 전체가 거의 녹아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이 된다. 그럼 이러면은 무거운 애들이 중심부로 몰리고 가벼운 애들은 바깥쪽으로 밀려 나가면서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죠? 핵과 멘틀의 분리. 즉 중심부에는 무거운 애들이 모여요. 철, 니켈 이런 애들이 모여서 핵이 만들어지고 바깥 부분은 밀려나가서 규소 이런 애들이 밀려나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각을 만들어요. 자, 멘틀이에요. 대부분들. 그래서 마그마 바다에서 철, 니켈들 무거운 물질은 지구 중심부로 가라앉아 핵을 형성하고 규소, 산소 등 가벼운 물질은 위로 떠올라 멘틀을 형성한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이쯤 됐으면요. 시간이 지나면서 요 궤도 안에 있는 애들이 거의 다 부딪혔어요. 이제 부딪힐 게 별로 없죠. 부딪히는 게 뜨문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바깥 부분 중심부야 중력 수축을 받아서 뜨겁죠, 아직은. 근데 바깥쪽은 어때요?
덜 부딪히니까 안 부딪히기 시작하니까 바깥 부분은 차갑게 식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깥 부분이 차가워져요. 그래서 바깥 부분은 몰라 아까 파란색 할까? 응? 파란색 어디 갔지? 아 여기구나. 예전에 한번 그랬는데 펜 들고 있으면서 흰색 어디 갔지? 그러고 막 찾았어요. 여기 어렸을 때 어머니가 막 뭐 들고 계시면서 너 예전에 한번 핸드폰 어디 있지? 그럼 막 찾으시더라고요. 손에 있네. 그랬더니 늙었나 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에이 냉장고 안에서 안 나오면 다행이지 뭐 그랬었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리모컨을 냉장고에서 찾았어요. 그쵸? 저예요 범인은. 야 이제 큰일 났어. 미치겠어. 그리고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리모컨이 주위에 없으면 이렇게 불안하지 않아요? 리모컨은 항상 내 주위에 있어야 되고요. 잘 때 항상 머리맡에 리모컨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소파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갔거든요. 저 어제 소파에서 잤어요. 테레비 보다가. 왜 이렇게 졸려. 미치겠어. 늙었나 봐. 근데 그러기엔 좀 젊게 생겼죠? 자, 그 다음에요. 결론은 그거였어요. 자, 그럼 바깥 부분이 식어요. 바깥 부분이 식으니까 바깥 부분이 이제 안 부딪히니까 바깥 부분은 식어요. 물론 가운데는 어떻죠? 가운데야 뜨겁죠. 왜? 중력 수축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중력자 핵은 뜨겁죠. 그럼 바깥 부분이 식으니까 이제 아까 바깥 부분은 지각이라는 걸로 형성되어 있다는데 멘틀이 겉부분이 식어요. 그래서 지각이 형성이 돼, 지각이 만들어져요. 즉 우리가 이렇게 디디고 다니는 땅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거기 보시면은 원시 지각과 원시 바다의 형성이라고 돼 있어요. 자, 물론 원시 지각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구름이 있고 비가 내렸을 거예요. 근데 비가 내려봤자 다시 증발되겠죠. 뜨거우니까. 그런데 표면이 식었어요. 비가 내려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고이죠, 물이. 물이 고여 있는 거를 그냥 원시 바다라고 불러요. 선생님,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는 그냥 바다라고 부르는데 얘는 왜 원시 바다라고 불러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는요, 염분이 있죠. 짭조름합니다. 그쵸? 아직 바닷물 입 안 대보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맡아보세요. 짭조름합니다. 저는 27살 때인가 28살 때 처음으로 바닷물이 짜다는 걸 몸으로 체득해 봤어요. 그때 처음 바닷물에서 수영해 봤어요. 그 전까지는 바닷물에 가고 그런 사람이 너무 싫었어. 저기 왜 들어가? 바닷물 뭐 모래 같은 거 뭐 묻잖아 이렇게. 그런 게 너무 싫어하고 바닷물에 발도 안 담가 본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가고 어쩔 수 없이 한번 들어갔다 나왔네요. 가다 집어 던져놨는데 그 안에다가 어쨌거나. 근데 그때 느꼈어요. 바닷물은 별로 안 좋은 거. 목이 끈적거려. 나한테 막 모래 붙어 있고 별로 안 좋더라. 어. 그래갖고 진짜 그게 렌트카였기 망정이었지 내 차였으면 나 진짜 차 안 타고 나 진짜 숙소까지 걸어갔다. 렌트카니까 그건 내 차 아니잖아. 그 젖은 몸을 그냥 이끌고 거기를 탔어요. 이야, 알게 뭐야, 씨, 그치? 나중에 걸레로 쓱쓱 닦으면 됩디다. 해서 그냥 했었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 딸이 내 차에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내 딸이니까 망정이지. 세차했어. 차 실내 깨끗하게 닦았어. 예안이 발로. 예안아, 발로 거기에 몰리면 안 돼. 진짜 비벼요. 그럼 기스나 예안아. 뭐 어때? 그렇지 뭐. 문 열고 내릴 때 문 거기에 발에 턱 밟고 내려요. 예안아, 그럼 거기 기스나. 뭐 차가 기스나라고 있겠지 뭐. 그렇지. 그냥 내려. 그렇게 돼요. 그쵸? 내 딸이니까 봐줍니다, 내가. 차 처음 받은 날 우리 딸이 제일 먼저 한 거. 저는 차가 나중에 받았거든요. 차가 이제 수업하고 가가지고 갔더니 비닐 싹 뜯어놨더라고요, 우리 딸이. 재밌대요. 1시간 동안 비닐만 뜯었대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비가 내리니까 고이죠. 얘네들은 짭조름한 바다가 아니라 그냥 물이에요. 그래서 그냥 원시 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원시 지각과 바다의 형성. 자, 미행성체의 충돌이 줄어들면서 지구의 표면이 식어 원시 지각이 형성되었고 대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로 비가 내리면서 그 전에는 뜨거워서 응결도 잘 안 됐어요. 어차피 비가 내리면서 원시 지각에 물이 고여 원시 바다가 형성되었다. 자, 그러면 원시 바다. 자, 그러면 이거는 잘 나오지는 않는 건데 하나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잘 나온다기보다는 가끔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될 게 지구의 생명체가 살려면 두 개의 막이 필요해요. 자, 지구가 있으면 지구 대기층이 있겠죠, 여기에. 이게 대기층이라고 합시다. 대기층의 중간쯤에
중학교 때 배웠죠? 대륙권 위에 성층권이라는 게 있고 성층권에 누가 있죠? 오존층이라는 게 존재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많이 알고 있어요. 왜? 3학년 1학기 2단원이에요. 확실하게 얘기해 줄게요. 왜냐면 제가 최근에 수업했어요. 자, 그 다음에 오존층이 하나 있고요. 중학교 때는 잘 안 하는 건데 바깥 부분에 우리 외권이라고 하는 곳이죠. 외권이라는 하는 곳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원래는 이렇게 안 그리는데 지구 자기장이 있어야 돼요. 지구 자기장에 의해서 벤 앨런대라는 층이 하나 필요해요. 그러면은 뭐 해주는 거냐? 얘는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하전 입자를 막아주고요. 오존층은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뭘 막아주죠? 자외선을 막아주는 거죠. 그럼 얘는 언제 만들어지냐면요. 지구 자기장이 형성하고 관계 있는 거는 지구의 핵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 쭉 한번 훑어볼게요. 핵이 만들어진 게 언제죠?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무거운 애들이 중심부에 모여서 핵이 만들어지죠. 그럼 핵이 만들어지고 나야 비로소 지구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왜? 지구 자기장은 외핵의 열대류에 의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자세하게 몰라도 되는데 핵이 만들어졌다. 아, 지구 외권에 자기장막이 하나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중요한 막이 저기 하나 생겼죠. 그 다음에 오존층은 언제 형성이 되느냐? 지금 원시 바다가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 오존층이 없어요. 그러면 태양에서 들어오는 자외선을 못 막아주죠. 그럼 생명체는 태양에서 들어오는 자외선을 맞으면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외선을 막아줄 수 있는 곳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게 바로 어디예요? 물속이에요. 그래서 원시 바다에서 생명체가 시작을 했대요. 그렇게 유추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바닷속의 생명체 중에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세균이 있고 그 세균 이름은 남세균이라고 그래요. 그냥 들어만 두세요. 여기까지는. 남세균이 광합성을 하면서 뭐가 만들어지죠? 산소가 만들어지고 이 산소가 많아지면서 오존층을 만들었다요. 그럼 원시 바다가 형성이 되고 바다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산소에 의해서 오존층이 만들어져야 비로소 바다 위로 육지로 생명체가 올라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시 바다의 형성, 그 다음에 생명체의 출현, 그럼 이건 어디? 바다에서. 그리고 오존층이 형성, 그 다음에 이제 육지에서 생명체. 육지에서 생명체가 살기 시작했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고생대예요. 그럼 원시 바다에서만 생명체가 있었다? 그러면은 선캄브리아대라고 불러요. 그냥 알아만 주세요. 여기서부터는.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선캄브리아대니 고생대니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러한 막이 형성되어 있을 때 이게 언제 만들어졌니?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자기장은 언제? 멘틀과 핵이 분리된. 그럼 뭐가? 마그마의 바다 형성 이후 라는 표현을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존층이 만들어진 건 언제? 원시 바다의 형성 이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최초의 생명체는 어디? 원시 바다. 그리고 원시 바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염분이 없는 바다니까. 그 정도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요, 하나 더. 그러면 지구가 만들어지자마자, 즉, 거기 보시면은 원시 바다가 형성이 된 때까지는 지구의 대기에는요, 대기 성분은 뭐라고 부르냐? 원시 대기라고 불러요. 원시 대기. 원시 대기에서 누가 만들어지냐? 산소가 만들어지면서 오늘날의 대기로 바뀌어요. 그래서 뭐 환원성 대기라고 부르거든요. 환원성 대기라고 부르는데 요까지 이름은 몰라도 좋은데 그 옆에 보시면요. 원시 대기의 그 다음에 성분의 변화라고 해서 표가 하나 나와요. 요건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X축에 아마 시간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요 문제가 여러분들 참고로 수능 때까지도 자주 나와요. 그 다음에 X축에 보시면은 기체의 양, 뭐 분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양이라고 봅시다. 기체의 양. 그냥 많고 조금 나타낸다고 볼게요. 거기에 특징이 있는 게 있어요. 처음부터 그대로 쭉 가는 기체가 있어요. 그 옆에 보면 이름 뭐라고 써있죠? 질소예요. 질소는 태초의 지구가 탄생해서부터 지금까지 그 양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괜찮죠? 그 다음에 처음부터 빡빡 줄어드는 애가 하나 있어요. 줄어드는 애가 있어요. 얘가 거기 보면 이름이 보면 아마 이산화탄소라고 써있을 거예요. 이산화탄소라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착각의 늪을 하나 빠져나가 보죠. 이산화탄소.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주워 들은 거 있어요. 광합성이라는 게 있었어. 광합성은 말이야,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산소를 내보내는 거야. 이산화탄소가 줄었어? 광합성을 했단가? 이렇게 생각해서 광합성을 했다. 줄어드는 이유는 광합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태초에 지구에 원시 바다가 형성이 됐죠. 원시 바다가. 그럼 원시 바다가 형성되면 대기 중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엔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자, 이산화탄소가 줄어드는 원인을 쓰세요. 그럼 원시 바다에 이산화탄소가 기체가 녹아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라고 하셔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이쯤 지나서 이렇게 올라오는 애가 하나 있어요. 바로 얘가 누구냐면 산소예요. 자, 그러면 산소인데 산소는 만들어지는 시기가 언제니?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하셔야 될까요? 원시 바다가 형성되고 시간이 흘러서 저기 혹시 이게 독실한 기독교 혹은 천주교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진화라는 표현을 쓰는 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거나 내지는 종교의 모독이라고 생각하거나 뭐 그런 특별한 거 없죠? 뭐 진화가 좀 거북하시면 제가 발전 단계라는 표현을 써드릴게요. 뭐 없다면 그냥 교과서에 있는 대로 할게요. 저는 있는 대로 할게요. 자, 그럼 원시 바다가 형성이 돼서 거기에 생명체가 만들어서 진화 과정을 거쳐서 남세균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얘가 드디어 광합성을 하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산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쯤을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세균의 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전에 이산화탄소가 녹은 건 뭐 때문이다? 원시 바다에 녹아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많이 물어보는 게 여기서 이제 산소가 만들어서 이 이후에 뭐가 만들어지겠죠? 오존층이 만들어지겠죠. 물론 이 이전에 이미 자기장은 있던 거예요. 지구 자기장은. 그리고 많이 물어봤던 게 고3들한테 지구과학 시간에 많이 물어본 게 바로 이거예요. 여기 딱 끊어놓고 이 이후에 생명체가 있었다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럼 남세균은요. 생명체가 진화해서 발달된 게 남세균이니까 이미 이전에 어딘가에 생명체는 원시 바다에 존재했어야 해요. 가끔 물어봐요. 이게 왜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해요? 그러면은 통합과학에서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파트들이 있어요. 이게 묶어 들어가는 게 좋은 게 이게 2학년, 3학년 G2, G1에 또 나오거든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나 시험 문제 내야 돼요. 내가 선생님이 항상 상대방 입장에 생각해 보면 되는데 시험 문제를 낸다는 건 여러분들 혹시 자기가 시험 문제 내본 적 있어요? 한번 집에 가서 시험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본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막막합니다. 뭐부터 만들어야 될지. 그럼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어느 문제집에 있는 걸 살짝 바꾸면 돼요. 그런데 통합과학 문제집에 있는 걸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요. 아, 이거 어느 문제집에 있는 건 뭐다 이러고. 아, 이 자식들이 그렇게 해서 문제를 냈더니 1등급이 안 갈리는 거야. 근데 문제 내기 귀찮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요? 2, 3학년 수능 기출문제 쭉 가보면은, 이거 괜찮네. 이렇게 쓱 갖다 끌어들여요. 그런데 끌어들이는데 여러분들이 안 배운 내용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거를 끌어들이면 단점, 또 바꿔야 되잖아. 아, 귀찮거든. 그럼 제일 좋은 게 이때하고 그때하고 딱 매칭되는 단원들이 있어. 그럼 그 단원은 그대로 끌고 내려와서 문제를 내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또 여러분들이 심지어 못 보던 문제이기 때문에 보기도 안 바꿔도 돼. 얼마나 좋아. 1, 2, 3, 4, 5 그대로 답은 3번.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만 하면 돼. 얼마나 놀라운 세상이야. 그쵸?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식으로 문제를 잘 내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복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많이들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게 마무리가 돼요. 자, 그러면 요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이제 화학 파트로 넘어가요. 요 뒤에서는 선생님, 근데 우리 화학을 방학 동안에 미리 나갔었는데 제가 보던 화학하고는 좀 다른데요. 그쵸? 여러분들이 보던 화학 같은 경우는 뭐 배웠었죠? 우리 중화반응하고 산화환원 주로 배웠었죠. 자,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단어, 오늘 그 뒤에는 안 나가요. 그 뒤에 나오는 단어 보면은요. 주기율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주기율표에 그래서 여러분들 1번부터 20번까지는 외우셔야 돼요.
시험 보냐고요? 시험 볼 거예요. 저 시험 봐서 이제 막 뭐라고 할 거예요. 안 믿기나요? 네. 여러분들 좀 외우세요. 뭐라고는 안 할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외우라고 해봤자 안 외울 것 같아서 그냥 가끔 수업 시간에 한 번씩 떠들죠. 뭐 1번부터 시작해서 한번 적어보고 종이 한 장씩 나눠주고 각자 한 번씩 적어보라고 시키고 시험 보는 건 아니에요. 부담 갖지 마세요. 전 그게 싫었어요. 학교 다닐 때 쪽지 시험 보는 게 너무 싫었어요. 아니 인간이 예고를 하고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예고 안 하고 보면 반칙이잖아. 전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항상 예고되지 않은 시험은 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서 뒤에 이제 화학 얘기가 나오니까 화학 나갈 거고. 자, 오늘은요. 오늘 배웠던 거 정리 좀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저랑 몇 번 문제 할 거냐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문제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28페이지 가보세요. 28페이지 가보시면은요. 5번 문제 한번 보실까요? 28페이지에 5번 문제. 자, 그림 보시면은, 자, 5번. 자, 그림은 주계열성의 내부에 작용하는 중력과 내부 압력을 나타낸 것이다. 제가 장담할게요. 이 그림이 안 나오는 학교는 아마 없을 거예요. 여지껏 내 분당 바닥에서 있잖아. 이 5번 그림 가지고 문제 안 내는 학교를 못 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요. 중요한 거. 여러분들 그림의 화살표 좀 잘 보세요. 그림이 이렇게 있고요. 그림은 그린 사람 마음이니까. A라고 되어 있는 게 지금 밖으로 나와 있는 게 화살표가 A예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화살표가 B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자, 그래서 묻습니다. 기억,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가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흑백이어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B가 맞나요? 그림상에서? 자, 그러면은요. 기억, A는 중력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중력은 중심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B라고 하셔야 되고요. 니은, B는 수소 핵융합 반응에 서 생기는 압력이다? 아니죠. 이건 A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기혈성은 A와 B가 평형을 이룬다? 맞죠? 이거는. 그래서 답은 2번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 잘 나와요. 여러분들 화살표 방향 잘 보셔야 돼요. 요 문제는 하나 꼭 나옵니다. 넘어갈게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별의 진화 과정 한번 얘기 좀 해봅시다. 거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할 만한 거 6번 가볼까요? 6번. 여러분들 29페이지에 6번 가보세요. 6번. 자, 6번 보시면은 자, 다음은 별의 진화 과정에서 형성되는 천체들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꼬라지 보니까 순서 잡으는 소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하나 붙었어요.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의 진화 과정에서 라고 써 있죠. 그럼 여러분들 보기 중에서 뭐 지워버려야 될까요? 가에서 초고성은 필요가 없죠. 태양과 질량과 비슷한 애들은 적색거성 단계가 존재하지 초고성 단계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지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초신성과 블랙홀도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애는 존재하지 않아요. 지워버리세요. 아예 논 외점이에요. 이렇게 되면. 자, 그럼 제일 먼저 쭉 보니까 주계열성, 적색거성, 행성상 성운과 백색 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셋 중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올 게 누구죠? 주계열성이겠네요. 자, 그래서 주계열성이 먼저 오세요. 있는 것 중에서요. 그 다음에가 적색거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적색거성이 돼서 바깥 부분은 퍼져나가서 행성상 성운이 되고 그 안쪽은 수축해서 뭐가 된다? 백색 외성이 된다. 그래서 마까지 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나다마. 경상도 분인가 봐요. 자, 그 다음에 왜? 진짜 궁금해서 근데 경상도 분들 이 소리 자주 하시나요? 고마, 이런 거 자주 하시나요? 그건 모르겠는데 전라도 쪽 가니까 거시기는 참 많이 쓰십니다. 느꼈던 게 집사람하고 둘이서 저기 담양인가? 한번 놀러 갔었거든요. 밥을 먹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그런 데 좋아해요. 그 동네 식당. 그런 데 찾아가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동네 식당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거기 밥을 시켜 먹는데 대나무 통밥? 아직도 기억난다. 그걸 이렇게 시켜 먹었거든요. 정말 대나무 통에다 밥 주더라고요. 그래갖고 거기서 그 대나무 통을 가져가도 된대요. 그래갖고 저희는 가지고 왔어요. 왠지 아세요? 그 통 씻어서 다시 또 밥할까 봐. 저희 의심이 많거든요. 그런 거 꼭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집에 와서 버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어쨌거나 거기서 밥을 먹는데 나이 많으신 할아버님 두 분이서 거기서 홍어 사발을 시켜놓고 막걸리를 드시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낮 2시인가 그랬거든요.
대낮부터 막걸리 드시더라고요. 되게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저 운전 때문에 못 먹는데 막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들린 단어는 이거밖에 없어요. 거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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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시기. 아씨 뭐라는 걸까? 그 집사람 둘이서 막 되게 웃긴 거야. 그게 막 이렇게 웃고 있었어요. 그 식당 아주머니가 딱 오시더니 이 동네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왜 왔냐? 이러고 여기 놀러 왔다고 결혼하고 이제 이렇게 놀러 왔다고 보기 좋다고 그러면서 홍어 사밥을 조금 접시에다가 세 점인가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이거든요. 정말 아주머니가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거야. 한번 맛보래. 냄새를 맡았는데 와 이건 인간의 극한의 실험을 하더라고. 처음 봤어 태어나서. 진짜 말로만 듣던 그 냄새가 나더라고요 정말로. 눈치 없는 우리 집사람 고기하고 김치만 다 건져 먹었어요. 큰일 났다. 아주머니가 쳐다보는데 할 수 없다. 한번 씹었어. 딱 씹었는데 이건 내가 소화할 건덕지가 아니다. 아주머니가 맛있냐는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고 그 옆에 할아버지 두 분이서도 신기한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데 안 먹을 수가 없잖아. 결국 그 덩어리를요 녹지도 않아. 그거는 생겼어요. 꿀떡. 정말 목구멍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하나 생겼어. 야 근데 처음이니까 먹었지 두 개는 도저히 못 먹겠는 거야. 그래갖고 아주머니가 또 계속 쳐다보고 계시네. 그래갖고 안 되겠다. 초장을 덕지덕지 발랐어요. 그리고 초장의 그 미끄러움을 이용해갖고 넘겼어요. 두 개를 연달아. 정말 목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나중에 나가서 얘기했죠. 야 고기는 네가 다 건져 먹으면 어떡하니? 그랬더니 고기는 맛있었대요. 그런 기억이 나서.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자.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9번에서는 뭐 초고성, 초신성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니까 질량이 태양보다 큰 애겠죠? 그 다음에 조심하세요. 중성자 별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블랙홀이라는 표현이 안 나오고 이거는 질량이 태양보다 10배 정도 되는 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끝이 블랙홀이면 20배 이상 되는 애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9번에서 중심부에서는 중력 수축에 의해서 뭐까지 만들어져요? 그럼 철까지 만들어져요? 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6번에서 물어보면 중심부에서는 탄소나 산소까지 만들어져요?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9번에서는 초신성 폭발하면서 철보다 무거운 뭐 금이랑 우라늄이 만들어진다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돼요. 이것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 여러분들 30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보세요. 30페이지. 나머지는 다 된 것 같고요. 30페이지 넘어가 보시면은 여러분들 16번 한번 보세요. 자, 그림은 원시 태양으로부터 거리와 물리적 특성에 따라 원시 행성의 궤도를 A와 B로 구분한 거래요. 자, 원시 지구가 속해 있는 게 A구역이죠. 그러니까 A구역은 꼬라지 봐서는 지금 뭐라 그랬죠? 거리와 물리적 특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이거 지구형 행성쯤 얘기할 것 같아요. B는 목성형 행성이겠죠? 그럼 기억. A에는 지구형 행성, B에는 목성형 행성이 형성된다. 맞죠? 자, 니은. 원시 행성을 형성한 미행성체를 이루는 구성 물질의 녹는 점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A를 구성하는 애들은 이미 뜨거운 기체는 다 날아가서 녹지 않는, 즉 녹는 점이 매우 높은 애들만 주로 남아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녹는 점은 A보다 B가 낮다. 맞죠? A가 높고 B가 낮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A는 지각이, B는 기체들에 모여있다 이런 표현을 쓰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 자, 밀도 얘기가 나오네요. 자, 평균 밀도는 누가 더 크다? A가 밀도가 더 크다라는 표현을 써야 돼요. 더 무거운 물질로 되어 있죠. 대신 여러분들 그냥 행성의 질량 물어보면 누가 더 크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거는 B, 목성형 행성이 더 크다. 그래서 중력도 목성형 행성이 더 크다. 그래서 위성도 목성형 행성들이 거느리고 있다. 그래서 고리도 누구만 있다? 목성형 행성만 있다. 이건 다 중력이 커서 그래요. 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그 돈이 많아서 주위에 이렇게 많이 물건들 거느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뱃돈들 많이 받았죠? 왜? 세뱃돈들 많이 안 받았나? 세뱃돈 받을 수 있을 때 많이 받아요. 세뱃돈 받아본 지 오래됐다. 신성한 세배를 했는데 세뱃돈을 드려야 되는 나이가 돼버려가지고요. 세뱃돈을 못 받았어요. 참고로 양갓집에다 보낸 세뱃돈은 저희 예안이가 싹쓸이 해왔어요. 우리 예안이 세뱃돈 장난 아니야. 간 거는 양갓 2개밖에 없거든요. 벌어오기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오더라고요. 이야, 좋아요. 외동이죠? 그쵸? 저희 예안이도 외동이고 외갓집에선 하나거든요. 첫째라서. 여기도 그렇고. 첫째니까 앉아서 있으면은 막 세뱃돈 받다가
막 앉아서 밥 먹다가 갑자기 불러서 더 주고, 뭐 하다가 불러서 더 주고, 귀엽다고 더 주고, 부러워 죽겠어요. 그리고선 얘는 이게 다 돈을 이렇게 쫙 펼쳐갖고 뭐랬는지 아세요? 이렇게 흔들면서 아빠, 바람 중에 무슨 바람이 제일 좋은지 알아? 뭔데? 돈바람. 그러고 있더라고요. 100만 원인가 100 몇십만 원을 흔들고 있더라고 이러고. 부러웠어요. 그래갖고 그 아빠 좀만 주면 안 돼? 그랬더니 울고불고 난리치더라고요. 주지는 못할 멍청 뺏어간다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A보다 B에서 형성된 행성의 평균 밀도가 작다. 맞죠? 대신 여러분들 질량을 물어보는 건지 밀도를 물어보는 건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통합과학은 어려운 게 내는 게 아니에요. 통합과학은 사람을 낚는 문제들을 많이 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자, 라스트 원 17번. 자, 그 다음은 지구의 형성 과정을 나타낸 거래요. 가, 미행성체의 충돌, 마그마의 바다, 그 다음 원시지각, 생명체의 출현. 자, 그럼 볼게요. 1번. 가에서 나. 자, 미행성체에 충돌되고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이 된다. 이건 뭐예요? 미행성체들이 충돌하면서 때려 맞으니까 겁나 열받아갖고 뜨거워진 거죠.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가에서 나에서 지표는 점차 냉각되었다. 아니죠. 오히려 지표는 점점 온도가 높아졌다라는 표현을 써야 되고. 자, 그러면은 이건 어디다 말하는 게 좋을까요? 나에서 다 원시지각의 형성이죠. 다가. 그러니까 그 전에 원시지각이 형성되기 전에 식었다라는 표현을 써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지구의 중심의 밀도는, 자, 가시기에는 미행성체가 그냥 충돌하면서 덕지 붙으니까는 전체 밀도는 균이래요. 그러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느냐? 전체 밀도를 균이래요. 만약에 얘가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이 돼서 중심부가 밀도가 커지고 바깥쪽의 밀도가 작아졌다. 그럼 이때는 중심부는 얘하고 얘를 비교해라. 그러면 중심부의 밀도는 언제가 더 높은 거죠? 이때 핵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깥 부분의 밀도는 언제가 더 큰 거죠? 핵이 만들어지기 전에가 오히려. 그래서 이걸 어느 시점에 어느 시점에 어디를 물어보냐에 따라서 헷갈려요. 여기는 균일이에요. 균일이고 여기는 중심부에 몰려서 무거워졌으니까 밀도는 중심부가 나중에 커지고 오히려 바깥쪽은 나중에 밀도가 작아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요거 말 잘 따르셔야 돼요. 그래서 중심부의 밀도는 가시기에는 밀도가 낮았죠. 왜? 균일했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기는 어떻게 돼요? 마그마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 어디에 저기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이 된 다음이니까 핵이 만들어졌겠죠. 그럼 중심부의 밀도가 높아졌을 거니까는 가보다 다에서가 컸다. 이건 맞네요. 그 다음에 3번 원시 바다는 나에서 다로 가면서 아니죠. 원시 지각이 있고 난 이후에 바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는 원시 지각 이후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라에서는 자 생명체의 출현이라고 되는데 이거는 원시 지각이 형성되고 원시 바다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는 라는 생명체는 육지에서 출현하였다가 아니라 바다에서 출현했고 그 다음에 남세균에 의해서 광합성을 하고 오존이 만들어져야 비로소 육지로 생명체가 이동할 수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올 거고요. 틀렸고요. 5번 가에서 나는 자 가에서 나로 넘어가면서 생각 어떻게 돼요? 내가 덕지 달라붙는 거죠. 뭔가가. 그러니까 전체 질량과 크기는 점점 어떻게 돼야 돼요? 커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 가끔 물어보는 건데요. 여러분들 가에서 나로 넘어가는 동안에 지구가 커지고 덕지 붙었으니까 질량이 커졌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잘 맞추거든요. 근데 나에서 다로 넘어가거나 다에서 라로 넘어간다고 쳐봅시다. 이게 조금 애매한 문제인데요. 가끔 있어요. 여러분 치사하게 이렇게 물을게요. 다에서 라로 넘어간다. 다에서 라로 넘어간다. 자, 지구의 질량 1번 커졌다. 2번 일정하다. 3번 감소했다. 뭘까 될까요? 1번 증가. 다에서 라로 넘어갈 때 가장 치사하게 낼 텐데 증가했다. 2번 균일하다. 3번 감소한다. 뭘까? 다에서 라로 넘어갈 때. 뭐야, 왜 다들 조용히 해. 집에 갈까? 그때 시끄럽더만. 2번 균일하다. 또 응? 증가한다. 아무 생각 없다? 정답은 증가한다가 맞아요. 이건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다에서 라로 넘어가는 동안에 미행성체 충돌이 거의 없는 거죠. 하지만 운석 하나 정도는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지? 어?
지금도 별똥별은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우주에서 뭔가 들어오긴 들어온 거잖아요. 설마 이 당시에 설마 뭐 생명체가 출현한 요 당시에 뭐 남세균이 뭐 로켓 쐈겠어요? 설마? 그죠? 로켓에다가 뭐 물질 실어서 밖으로 나간 거 아닌 이상은 무조건 질량은 증가 쪽으로 가셔야 돼요. 아셨죠? 모 학교에서 예전에 그런 문제 낸 적이 있었어. 질량이 증가하니? 라고. 증가한다가 답은 답이야. 미행성체의 충돌이 거의 없어도 거의 없다란 무슨 뜻이죠? 있긴 있다니까. 맞지? 그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미행성체 충돌이 잦아든 거지 없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질량은 증가가 맞아요. 됐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그럼 숙제는요, 여러분들 31페이지까지 딱 다 풀어오는 걸로 하겠고요. 가끔 여러분들 제가 숙제 검사를 잘 안 하다 보니까 숙제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갖고, 다음 주에는요, 제가 예고 숙제 검사 합니다. 그랬더니 뭐 책을 새로 사서 뭐 오늘 사왔어요. 저는 프린트에 풀었는데 안 갖고 왔어요. 내지는 뭐 책에다 풀었는데 프린트만 갖고 왔네요. 요거 안 통합니다. 다음 주에 숙제 검사 합니다. 라고 해놓고 잘 하지는 않아요. 자, 그럼 다음 주에 봅시다. 혹시 질문? 질문 따로 없어요? 자, 그럼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